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관심 종목이나 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좀 이야기도 하고요. 일단은 오늘 좀 최근에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쪽을 보면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을 좀 한번 봐보면 어, 뭐 수급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쪽에는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 누적 수급인데요. 코스피의 수급이 좀 꺾이는 모습이 좀 확실히 나오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좀 눌려있던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이 빨간색이 외국인에서의 코스닥 누적 수급입니다. 좀 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아마 뭐 8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관련해서 좀 이런 수급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일단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뭐 한 달 혹은 길면 두 달 정도는 이런 수급의 어떤 디커플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길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수급의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달은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코스피 쪽이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오늘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선을 그은 부분이 1928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 GDP 그 대비 시총 비율이 80% 정도가 되는 라인이잖아요. 이 아래는 정말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 구간부터는 그 더 이상 하락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어떤 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엊그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어떤 수급의 어떤 디커플링도 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는 하락 혹은 뭐 변동, 횡보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라는 것보다는 홀딩 혹은 서서히 신규 매수 비중 확대, 이런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환율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 환율이 일단 뭔지에 대한 걸 조금 안 다음에, 지금 최근에 중국 위안화의 환율 7위안이 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의 좀 의견들이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나눠질 수가 있는데, 대세를 이루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회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환율이 좀 다르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이죠. 환율이 움직이니까 뭐 주가가 움직이고, 뭐 환율 때문에 뭐가 되고, 뭐 이렇게 환율을 기준으로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환율은 결과치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결과값인 거고, 환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표를 좀 먼저 보면요,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빨간색이 환율입니다. 환율 강하게 올랐죠. 아주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고요. 리먼 사태 때.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외국인의 그 주식 순매수 누적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조금 역의 관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제 국한을 지어보면, 일단 환율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공포라든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아주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로 위축되는 이런 시장이 나올 때 보통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들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것들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역시 혹은 중국도 역시 신흥국이라고 봤을 때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다시 돌아와 보면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과 환율의 관계가 좀 반대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팔 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 그렇죠? 환율이 오를 때 이렇게 순매수와 이제 좀 이렇게 역의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좋으냐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흔히 이런 거죠. 어느 나라에 이제 투자해서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투자하는 나라, 만약에 제가 어느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나라의 환율이 강세일 때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 쉬운 내용을 제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말은 돈을 찾아서 달러로 교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고 환율이 한국 원이 약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달러 원달러 환율을 결정지은, 원래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있는 게 맞죠. 환율을 결정지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비중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어떤 결과값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좀 넘겨볼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넘겨보면은 그대로 이제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중 누적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 회사채 가상금리를 한번 넣어보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그러니까 즉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해보면 이런 거겠죠. 경기가 좋고 돈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할 때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회사채 가상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를 더 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 비중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면, 그러면 그 가상금리를 그대로 이번엔 놔두고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이렇게 놔둬보면 이거 역시 역의 관계가 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달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죠? 많이 들어왔을 때 원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별것도 아닌 내용,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나라 미국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건도 사고 소비도 늘리고, 그러고도 남는 돈을 투자하려고 펀드에다 돈을 넣고 한다면 펀드 매니저는 그러한 시기 때 비중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 때가 언제냐면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이런 구간인 것이죠. 근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거의 유사한 것이 한국 수출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좋고 할 때 한국 역시도 수출이 늘고 경기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크게 어떤 미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얘네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달러가 한국에 많이 들어왔을 때, 즉 주식 투자가 많이 되어 있을 때, 순매수가 증가할 때, 그렇죠? 증가할 때 한국의 원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신흥국으로서 두려운 것은 자금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자금 유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7위안 돌파하는 7위안 이안이 돌파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7위안이 이렇게 돌파되는 모습들을 한번 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중국 역시도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유동성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의 어떤 달러의 이런 돌파가, 그러니까 이거를 포치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파칠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을 깨부수고 넘어간다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역시도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봐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위안화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 원달러 환율도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어떤 환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고민들이 하나 있고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최근에 이 환율의 어떤 약세에서 약세는 어떤 무언가의 결과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의 경기,
근데 이 경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확 꺾이지가 않고 있는데 환율이 치고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심리를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어떤 무역 전쟁이 강대강으로 갔을 때 실제로 심리를 위축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공급이 남아돌고, 그쵸? 공급이 남아돌면 가격을 낮출 것이고, 이게 악순환되는 이런 상황을 염두한 이런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요. 실제로 진짜 환율을 결정짓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ISM 제조업 지수가 위험한 어떤 상태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환율은 심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7위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따져보면, 한국이 지금 환율이 12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한 1100 얼마에서 움직였다가 갑자기 1200원이 왔고, 이게 만약에 옛날처럼 1500원까지 확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소득. 근데 이것을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요때 3만 달러와 환율이 올랐을 때 3만 달러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쵸? 한 1000원일 때,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 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3만 달러와 환율이 1500원일 때 3만 달러의 느낌이 달라요. 달러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는 2만 달러의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 기축통화의 어떠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 어떤 세계의 어떤 글로벌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중국이 예전부터 경계로 했던 것이 7위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일단은 깨고 올라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어떤 좀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흔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위안 이상으로 계속 가기에도 중국 역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역시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내수 비중이 약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카페에다가 오늘 썼던 내용인데, 이 그림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중국이 미국과 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미국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재선과 지금의 어떤 무역 분쟁이 무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재선을 위해서는 어떤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